네, 안녕하세요. 모두 설 잘 보내셨나요? 네, 2024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은 초엿새 연휴도 이제 슬슬 다 끝나가고, 네, 오늘부터 또 저희 북글 모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모두 건강하게, 예, 모든 일들이 잘 풀리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북글 모닝을 통해서 많은 성장과 함께, 네, 수입을 10배, 100배, 네, 혹은 그 이상, 예, 더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북글모닝 제27회는 질문법에 대한 내용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 잡담 중에도 성공할 수 있는 질문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PM 사업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파트너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만난 사람과 어떻게 얘기를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예, 대화를 생각한 대로 이어나가기가 어렵다. 네,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이 참 많으시죠. 네, 저도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네, 부담스러운 이유는 대화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좀 힘들었고, 그리고 대화가 끊기면 너무 뻘쭘한 그 분위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렇다고 아무 질문이나 던지면 네, 분위기가 더 깨질 것 같은 그런 걱정 때문에 부담감이 정말 컸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내성적인 분들이 더 많이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하지만 내성적이라고 해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이 사업에 부적절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성적인 분들보다는 이렇게 외향적인 분들일수록 더 조심을 하실 필요가 좀 있다는 거예요. 네, 자칫하면 내가 할 말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네, 내성적인 분들은 여기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경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은 이 우세라면은 우세인 점들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게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좀 많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상대방과 얘기를 나눌 때 상대방의 수요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하고 있죠. 근데 수요를 알아내기 위한 질문, 또한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배움과 그리고 연습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제 저희 그 아이의 그 한 학교 엄마를 만났거든요. 네, 원래 인스타 친구였어요. 네, 커피 한 잔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어제 처음으로 만났거든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뻘쭘해서 재미있는 대화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제는 나름 성공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비즈니스 얘기까지 하고 좋은 인상을 남긴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록 뭐 가입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처음 만난 자리였고 하니까 앞으로 분명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는 찾았고 무엇보다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서 이제 또 두 번째 만남까지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저도 아직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어제 제가 나눴던 대화를 꼼꼼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한 책에 나왔던 부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질문법에 대한 책이었는데 질문력을 길러서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책이었었어요. 책 중에 잡담을 하다가도 물건을 팔 수 있는 질문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제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들여다 봤거든요. 근데 제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대화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네,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 벙어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말수가 너무 적었어요. 근데 이제는 나름 성장을 많이 했구나라고 스스로 칭찬을 좀 해줬습니다. 네, 그럼 질문이라는 것은 그 누구를 막론을 하고 언제 어디서든 통하는 매우 심플한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 라고 많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안다면 더 좋은 인간관계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질문에 부정적인 말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뉘앙스로 우리가 물으면 할 수 없는 이유만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리크루팅을 하다 보면은, 저는 PM 사업이 힘들어 보여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질문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질문을 할까요? 보통, 왜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어보면 힘든 이유를 또 막 찾게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뉘앙스로 물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저희가 이끌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와 같은 경우 저희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라고 하면 그럼 저희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긍정적인 질문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뻔한 질문일 수는 있지만 예, 그분 듣는 분이 입장에서는 또 반응이 분명 달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라는 말 대신 네,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대답으로 돌아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또한 저희는 질문을 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강요를 받거나 혹은 지시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처음 만난 사이에도 계약을 성사시키는 사람들도 참 많죠. 네, 참 이런 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질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점이에요. 상대방이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면 상대방이 필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잡담을 하다가 리크루팅을 성공시키는 이런 질문법. 네, 그래서 아래에는 이 흐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저희가 만나면 먼저 어떤 얘기부터 나눌까요? 네, 바로 처음에 자기소개. 그 후에 뭐 고향이나 가족 관계 등등 이런 부분을 물으면서 기본적인 이런 배경들을 파악을 합니다. 이때 공통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 나이가 비슷하다든지 혹은 뭐 고향이 같다든지 다녔던 학교가 같거나 뭐 배우고 있는 것이 같거나 등등. 이렇게 공통점이 생기면은 심리적 거리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꼭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면 신뢰감도 훨씬 높아집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좋아요. 예, 어떤 계기로 현재의 직업을 선택하셨는지 물어보시면 좋아요. 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물으면 그분이 답변을 주면 어떤 계기로 예, 그 직업을 선택하셨나요? 라고 다시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더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성공담, 예, 그리고 실패담, 이런 다양한 에피소드, 이런 것도 질문을 하시다 보면은 대화의 자리가 더욱더 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흐름은 대화에 언급된 성공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예, 그때 어떤 생각으로 임하셨는지, 예, 극복을 하셨는지, 네, 그것을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고 성공한 뒤에 변화된 것이 무엇이었는지 등등, 네, 이렇게 조금 더 깊게 예, 관심을 보이시면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이 말에 경청을 해주시면 대화의 분위기가 엄청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본인이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네, 상대방이 말하기가 좀 꺼려 하신다면 나의 꿈과 목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상대방도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흐름은 그 미래를 위하여 현재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예, 그분이 좀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할 수 있다고 저희가 격려를 많이 해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여섯 번째 단계로 들어가요. 이 여섯 번째 이 단계부터는 상대방이 원하는 미래와 꿈에 대해서 나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도를 비추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살짝 하고 네, 제품이나 사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도움에 대해서 슬쩍 제안을 드리는 것이죠. 건강, 뭐 돈, 시스템 혹은 인맥을 확장할 수 있다 등등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네요 라는 태도로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할 쯤이면
상대방에게 다음 약속을 잡을 계기를 만들고 다음번 약속까지 잡는 것이에요. 꼭 함께 무언가를 하면서 도움을 제가 드릴 수 있고 서로서로 힘이 되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상대방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만약 내가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나 그리고 사람을 소개를 해주는 것도 너무 좋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만나면서 그분한테 제가 인스타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그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몇몇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이런 호의에 분명 사람들은 고마움을 느끼고 신뢰를 가지게 될 것이에요. 네, 누군가를 신뢰를 한다면 그 다음 순서는 보다 쉽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잡담 중에도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아는 사이라고 해도 지나간 얘기나 회사와 상사의 부정당함, 스트레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누면은 너무 서로서로 힘들 거예요. 네, 스트레스 뭐 발산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런 좀 영양가가 없는 그런 대화가 진행이 되고 끝나고 나면은 아무런 인상이 별로 남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네 번째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가능한 많은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그 아래 단계로 하나하나 진행을 해보신다면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시고 신뢰도 더욱 높아질 것이고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북글모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